4월 15일 금요일 시사팩토리 100.3 나울통 문화도시 에디션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프로듀서 김성광입니다. 오늘이 나울통 문화도시 에디션 8회째 방송인데요. 울산이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문화도시로 선정된 타 지역 사례들을 먼저 들어보면서 제언을 얻고 있죠. 12월 말에 울산이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어야 문화도시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데요. 울산만의 문화도시 추진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나울통 문화도시 에디션에서는 새로운 진행자 두 분이 등장합니다. 메인 진행자 이태인 청년 해설가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함께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문화청년 진행자 두 분을 새로 모시고 새롭게 변신합니다. 문화에 관심 많은 새 문화청년이 함께 문화 관련 울산에 대한 의문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청년 성민주 씨와 이소영 씨 그리고 배은정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동진행자 성민주입니다. 맨날 나오는 제가 또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진행자 이소영입니다. 네,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울산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면서 문화복합공간 영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도시에 관심이 많은 이소영 진행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진행자로 처음 인사드리게 된 울산 커뮤니티 시네마 커튼콜 영화제 운영자 배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울산에서 인디 영화 그리고 오래된 영화지만 의미 있는 영화 짚어보면서 문화도시 만들고 있다.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오늘 그 법정 문화도시 포항시로부터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철강산업도시인 포항시는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는데요. 산업도시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문화도시에 도전하는 울산의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포항시의 문화도시 추진 과정과 관련해 황상해 포항시 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나울통 문화도시 에디션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예비 문화도시에서 법정 문화도시로 나울통 문화도시 에디션 고고! 네, 나울통 문화도시 에디션 시작합니다. 저는 참고로 오늘 비상대책 진행자로 오늘 참여하게 됐고요. 오늘은 황상해 포항시 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사팩토리 100.3 나울통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울산 청취자분들, 울산 시민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포항에서 포항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단의 황상해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포항시가 이제 문화도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담당했고 또 담당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포항이 2019년도에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법정문화도시가 지정되기 이전부터 2016년부터 법정문화도시의 어떤 좀 전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을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담당을 하면서 포항이 어떻게 하면 그 문화도시라는 도약할 수 있을지, 이렇게 도시의 어떤 도시 큰 틀의 관점에서 문화도시의 계획을 설계를 하고 네.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7년 정도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의 어떤 그 문화도시에 대한 어떤 현안 그리고 문제점, 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속속 다들 좀 알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잘 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추진 중이신데 포항 문화도시만의 특징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포항은 이제 정말 울산이랑 지금 굉장히 비슷한 어떤 도시 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죠. 이제 산업도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 산업도시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대도시의 어떤 산업도시들이 갖고 있는 물론 특징이겠지만 워낙에 산업 경제 성장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진행되어 온 도시잖아요. 울산이나 포항 이런 도시들이. 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보여지는 외형적인 성장은 포항이 경북 제1의 도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있고 실제로 어떤 그런 통계 수치에도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법정문화도시 그 예비 도시를 신청 당시에 포항이 큰 지진을 겪었었거든요. 흥해 지진. 그래서 사실 포항이 철강경기 어떤 산업 다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다가 또 지진이라는 것들을 또 겪으면서 포항이 굉장히 이제 도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포항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정 문화도시라는 것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도시를 한번 삶의 전환을 꿈꿔보고 도시를 한번 새로운 어떤 네. 방향으로 한번 전환해보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삶의 전환, 도시의 미래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문화도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철학 배경의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진행해왔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울산은 지금 예비 문화 도시로 올해 12월 말에 법정 문화 도시로 선정돼야지만 문화 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포항시로부터 제언을 조금 얻고자 합니다. 법정 문화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지금까지 밟아오신 포항시의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려 하는데요.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법정 문화도시는 그야말로 하나의 도시를 문화 생태학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톱니바퀴들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만이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의 노력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은 이제 가장 첫 번째가 필요한 것들이 어떤 시민들과의 논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문화도시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사실 이런 시민들과의 어떤 접점을 마련과 논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않았나.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정책 사업들이 이제 현재 그렇게 실제로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에도 한 70개 그때 당시가 저희가 포항시 이제 70주년 즈음이어가지고 포항시가 어떻게 70주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승격 70주년 시승격 70주년. 즈음이어가지고 네. 그게 맞춰서 저희가 한 70번 정도에 해당하는 시민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했었어요. 시민들의 그래서 의견을 많이 청취했다. 네네, 일단은 이제 시민들 함께 문화도시가 뭔지를 알리는 거,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내 삶에 있어서 문화가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포항에서 어떻게 나한테 어떤적인 문화적인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청취하는 것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제도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이나 방안들을 함께 모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비 사업의 한 70번의 이 라운드 테이블과 전문가들의 컨설팅 이런 네.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5년 법정문화도시의 과정을 설계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또 단순 개인 시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 사회의 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문화 안전망이라고 해가지고 네. 모두를 위한 문화 안전망이라는 걸 모토로 하면서 포항시의 여러 각 사회단체들과 함께 그런 공유 시점을 만들어가도록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단위에서만 한 게 아니라 시민들과 연계해서 계속 그렇죠.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NGO 단체로부터도 의견을 그렇죠. 계속 들으려고 노력했고 네네. 그래서 행정 단독만의 그런 내용은 아니다. 같이 네, 그렇죠. 만들어갔다. 네, 그 네, 70번이나 그랬고요. 라운드 테이블 했다는 건 인상 깊네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고요. 네네. 네. 그 3년 전 2019년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지난 3년간 문화도시를 추진해 오신 거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산업도시가 아닌 문화도시를 추진해 보시면서 이뤄낸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시민들과의 논의 과정을 되게 많이 거쳤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일단 시민력이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이게 문화가 무엇인지, 내 삶에 있어서 문화 활동이 무엇인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 인식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 삶을 좀 주도적인 어떤 문화적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활동들에 대한 그런 역량들이 많이 신장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민 주체의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두터워지고 생겨나게 됐고,
특히 또 포항에 대한 취약한 여지진이나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을 문제들을 지역 사회의 문제들을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자 그룹, 문화재생과 활동가 그룹 이런 것들의 시민들이 협업 그룹들이 많이 생기면서 뭔가 함께 갈 수 광의 주도가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협업 파트너의 생태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런 그렇다면 좀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이 추진 전과 후로 나눠서 볼 때 한 단체가 숫자로 보면 얼마나 몇에서 몇 명으로 좀 몇 개 단체로 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점소직으로 저희가 늘어갔는데요.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NGO를 거버넌스로 끌어들인 분만 해도 한 30개 정도 단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F5 문화재생활동가 문화검침원, 문화도시 시민 모니터단, 뭐 시민기획단, 시민정책단 뭐 이런 것들 포함하면 시민 협업 그룹도 한 20개 정도 되지 않나 싶고요. 원래는 전혀 없었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은 거의 문화도시 과정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특징을 얘기하면 문화도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라는 게 이렇게 NGO라든지 아니면 문화활동 단체를 양성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진행됐다 이렇게 또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문화도시의 가장 핵심이 시민주도거든요. 그렇죠. 시민주도인데 저희가 어떤 뭐 이런 걸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포항시는 지역의 사회적 이슈를 문화적 방식으로 극복하고 이걸 또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풀어내는 것에 주목을 했다고 하셨는데 울산은 지난 60년간 포항시처럼 산업도시 타이틀을 내건 제조업 중심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일부 울산 시민들은 문화와 연계되는 것 자체를 아직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포항시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산업도시로부터의 탈피로 새로운 도시 문화를 추진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뭐 그 산업도시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은 아마 좀 뭐 다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 볼 수 있는데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가 그러니까 인문성 상실에 대한 부분들이 컸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철 산업 도시에 집중하다 보니 포항이 가진 고유한 어떤 문화 자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발굴 보전 그러니까 어떤 재생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포항은 그 인문기획위원회라는 거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의 인문학자들 그리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포항에 이제 어떤 포항 문화원이나 뭐 이런 데서 연구하고 진행된 이런 그 문화 자원들을 단순하게 어떤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시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현대적 콘텐츠로 또 재생산해내는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문기획위원회에서 어떤 키워드를 도출하고 그런 가치에 대한 주목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의 시민협업그룹도 있죠. 시민기획자그룹, 매개기획자그룹 이런 분들이 함께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들을 발굴하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시행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게 포항만 좀 동해안 지역에 좀 유일하게 지금 보존되고 있는 동해안 별신구 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화 장인을 저희가 발굴해서요. 그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어떤 현대적 관점에서 새로 전시를 한번 했던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포항에도 이제 그동안 서강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과거에 정말 유구한 인문자산 자원을 가진 그런 문화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랑 다 겹치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질문을 준비한 게 다 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배은정 씨 계속해서 좀 질문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시면서 시민이 함께 문화도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포항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지난 3년간 산업도시가 아닌 문화도시 포항으로서 시민들로부터는 어떤 평을 들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라운드 테이블을 처음에 진행할 때요. 시민 논의 과정을 진행하기 전 때 첫 번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 거였냐면, 거의 대다수의 민원 지시였어요. 어떤 걸 만들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저걸 만들어주세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이제 문화도시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는 21개의 문화도시 사업, 단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과정들이 시민 참여의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라운드 테이블을 이제 거치면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이 있어서 지금은 뭔가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통하고 학습하고 자발적 동기화를 만든 이런 과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소통함으로 해서 내가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을 하게 되니까 이런 거구나. 내가 내 스스로의 문화라는 게 내 삶 자체가, 내 삶이 일상이 문화였구나.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문화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고, 뭔가 거대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내 네. 삶에 얹어있을 때 조금씩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활동을 해가면서 내 삶을 좀 디벨롭 시켜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자세와 태도가 좀 변화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성부하고 변화 지점이 네, 아닐까. 행정협업,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협치 과정에서 좀 굉장히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사업이 진행된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렇게 많이 그렇다면 노력을 했죠. 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은 없으셨나요? 시민들의 바라는 점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나는 도시가 지역에 살고 시골에 있고 여기는 지방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무시하는 태도,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인식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도시, 이런 것에 대한 가치,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가치를 좀 바라보고 이렇게 그런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다. 자부심을 무조건 가질 수 대도시, 있는? 네. 서울 이런 곳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갇힌 고유한 가치들로 뭔가 어떤 새로운 우리 문화도시를 만들 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좀 인식의 관점이 좀 네.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문화도시 포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 울산이 이제 진짜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울산을 위해서 좀 제언을 하신다라면 뭐 어떤 사업을 좀 해봐야 될지 좀 크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사업적인 측면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산이라는 도시를 정말 하나의 광의적 문화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도시 전체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과정에서 이 문화도시가 어떻게 설계되고 진행되어야 될지에 대한 설계가 우선 가장 크게 고민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법정문화도시는 5년 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이 끝나고 나면 지원이 끊기게 되죠. 국비가 끊기게 되는데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사실 이제 기반을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야만이 법정문화도시가 종료된 다음에도 새로운 더 나은 5년, 10년의 울산 문화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도시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가면서 5년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상혜 포항시 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과 함께 문화도시 관련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화청년 세 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계속 언급해 주셨던 시민 참여 정말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울산도 시민을 위한 공론장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민을 품는 오늘 이소영 진행자 너무 말이 없어서 조용해서 좀 반응이 좀 궁금해요. 어땠어요?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직접. 사실 포항시에 대한 이야기를 울산 청년으로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울산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를 처음 알게 돼서 너무 신기했고 뭔가 문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은정 진행자께서 오늘 처음 방송하시니까 좀 어땠나요? 오늘 처음 방송했는데 네, 목소리가 이렇게 원래 조용하지 않아요.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조금 긴장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포항이랑 구조적인 유대감만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방이라는 곳에서 지방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본인의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저도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된다. 네. 그게
또 하나 좀 놀라웠던 건 70번 이상 원탁 토론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NGO 단체와 문화 단체 그리고 점조직들이 형성됐다. 근데 또 그거는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늘 민주 씨가 그 이태인 그 메인 진행자 역할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울통 문화 에디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관심이 많은 새 문화 청년이 앞으로 이끌어갈 나울통 문화 에디션의 행보도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유의 라일락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성광, 성민주, 이소영, 배은정, 기술의 강승복,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